이시영 예비후보 앞에서 출마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운 날씨에 이렇게 의정부 시민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정부 안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의정부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의정부시의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마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의정부 시청에 이 기자실에 이제 처음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 만남을 시작으로 앞으로 많이 찾아뵙고 말씀 여쭙고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출마 선언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희경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정부 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시민들께 올리려 합니다. 의정부는 소꿉놀이를 하던 어린 시절부터 금호초등학교, 경민여자중학교, 그리고 의정부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창시절까지 저의 삶의 뿌리이자 원천입니다. 제게 자양분이 되는 소중하고 따스한 기억이 스며있는 곳이고, 추억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이웃, 선배들이 계신 곳입니다. 희망을 꿈꾸고 포부를 다진 곳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걸었던 의정부의 정겨운 골목, 다정히 인사를 건네주시던 이웃 할머니의 따뜻한 웃음 속에서 저는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정부가 키워주신 한 아이가 청년이 되고 어엿한 어른이 되어 다시 의정부 시민들 앞에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유경제원을 거치며 어떻게 해야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법과 예산이 어떻게 시민의 삶을 바꾸는지 몸소 체감하며 한복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 1비서관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정 전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지역 간, 도시 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지는지 몸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의정부는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최고시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한 변화, 먹고 살기 위한 변화, 내 삶과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선택하고 싶은 도시로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지난 20년간 민주당 정치인들이 독점했던 의정부에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거환경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아파트만 세워진 탓에 시민들은 숨통이 막히는 교통망 부족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의정부를 떠나고 있고, 한때 원근각지에서 유학을 올 정도로 높았던 의정부의 교육 자부심은 언제 그랬냐는 듯 휘청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자화상을 탓하기보다 변화를 향한 새로운 여정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지금이 의정부가 다시 도약할 최적의 기회입니다. 이번 총선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저 전희경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의정부 시장 함께 삼각편대를 이뤄 의정부의 해묵은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겠습니다. 국회를 알고 대통령실을 아는 제가 적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의 경제, 교통, 주거, 복지, 교육, 문화의 영역을 지금보다 한 단계 끌어올려 살러 찾아오는 의정부, 기업하러 몰려드는 의정부를 만드는데 그동안 쌓은 정치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붓겠습니다. 이제 의정부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 발걸음이 쌓여 단단한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에서도 한 어린아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를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셨던 의정부 시민 여러분, 오직 그분들의 손을 잡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먼저 이렇게 독사진 먼저 한번 찍으실 분 기자님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하신 분들 뒤에 서로 좀 사진 찍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의원님들 앞으로. 네, 오늘 의정부에 또 이렇게 후배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선배이기도 하고 한 여러 인연들, 그리고 정치적 또 동지들의 인연들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의정부의 정치하는 우리 뜻을 함께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예비 후보의 신분이지만 우리 의정부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셨던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도 제가 잘 경청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한번 하시죠. 자, 전희경 파이팅! 네. 앉아주시면 한 번만 더 촬영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희경 화이팅! 화이팅! 손 좀 내려주세요 앞에. 사진 찍어. 감사합니다. 예. 아 뒤에 서 계셔도 됩니다. 예, 앞에 서 계셔도 되는데. 예, 예. 네, 오늘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금호초등학교 그리고 경민여자중학교, 의정부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금호초등학교 총동문회장님이신 우리 박희규 총동문회장님 오늘 이렇게 격려해주러 오셨고요. 너무 감사하고 의정부 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이신 앙금예 우리 회장님께서 네,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후배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저한테는 오늘 또 이 추운 날 더 정말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자분들 잠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실 때는 좀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자이브 케이블 방송의 박영찬 기자입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의정부 각 지역에서 풀어내야 할 최대의 현안과 구상하신 해결책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보께서는 학창 시절은 의정부에서 보내셨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시는 의정부 시민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시민분들께 후보께서는 어떤 강점과 출마 당위성을 내세워서 항변하실 것인지 그 점도 궁금하고요. 향후에
경선 이후에 본선 후보로 선출이 되셨을 때 경쟁하셨던 후보들께서 후보님과 함께하는 것을 꺼리거나 거부하는 일이 생긴다면은 그분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의정부 갑 지역에 대한 말씀, 지역의 현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 갑 지역은 위로부터 이제 호원동, 의정부동, 흥선동, 가능동, 녹양동에 이르기까지 의정부의 발전 사항을 놓고 봤을 때는 원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시에 어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당연히 노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주거 환경에서 파생되는 그런 치안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는 시에서도 역점을 가지고 있는 CRC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활용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호원동 같은 경우에는 또 오랫동안 주민분들께서 여러 이제 헌신 속에서 있었는데 예비군 훈련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같이 얽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난제이기도 하지만 의정부 갑 지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기회의 터전이기도 한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과의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인위적이고 그리고 시나 정부가 어떤 계획하에 뭔가를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민간이 투자하고 제대로 작동해서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시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길에서는 그것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총선 이 과정을 겹치면서 정확하게 이제 도출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것을 집권 여당의 힘으로 약속이 아닌 실천이 되도록 노력할 책임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하고의 연관성을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할아버지 연고만 있어도 연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희 3남매가 다 의정부에서 성장을 했고, 초중고를 다니고 제가 여기 의정부에 한 5살 무렵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쭉 의정부에서 성장하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의정부에서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것들도 하면서 쭉 지켜보고, 정치를 하는 동안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동안에도 제가 터전을 이루었던 의정부라는 공간이 저에게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도 없고 제 머릿속을 떠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온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곳에 이제 두 다리에 힘을 길러서, 아까 출마 선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어린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고 응원해 주셨던 그곳으로 두 다리의 힘을 얻어서 이제는 정말 역량을 쏟아붓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말씀을 의정부 시민들께서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앞으로의 경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경쟁 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당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우리 당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 선거들을 여러 차례 치러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당이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당이 도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의 예비 후보 모든 사람들은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저 역시도 그것을 따를 것이고, 누구도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 대오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의정부의 변화를 위해서 민주당이 20년 동안 의정부 시민들께서 주셨던 그 기회를 적어도 의정부 갑구에서 어떻게 쓰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틀 안에서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은 승리를 위해서 함께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내는 건데 그 후보님 문학희 기자님. 네, 아시아일보 문양희 기자입니다. 반갑고요. 그동안 전 후보께서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고 저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그런 어떤 그 정중동 행보가 우리 그 의원님이 예전에 이제 그 뉴라이트 여전사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상실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어왔고요. 그게 하나의 그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기존의 어떤 행보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좀 해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1세 때 미추홀에서 이제 출마를 해서 낙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추홀과 의정부 시 출마를 놓고 많이 저울질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이제 미추홀에 출마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의정부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 이제 예비 후보까지 등록을 하셨는데 그 어떤 결정적 계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의정부에 지금 출마하게 된 계기가 어떤 대통령실하고의 어떤 나름대로 얘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낙하산 흔히 그냥 전략 공천에 대한 낙하산 인물이라 그런 얘기도 지역사회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정중동 행보를 보였다라는 거는 제 귀에는 이제 조금 저는 좀 칭찬으로 들립니다. 제가 의정부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정치적으로 인사드릴 분들, 찾아뵐 분들, 그간의 의정부에 있었던 여러 현안을 또 경청할 분들을 찾아뵈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해 오셨던 분들을 연말 연초에 여러 회합을 통해서 먼저 만나 뵙고 하는 것이 저는 좀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분 한 분을 좀 심도 있고 밀도 깊게 뵙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 이제 그런 행보를 했고 그런 점을 또 일부 또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 오늘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들께서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분들이나 또 다른 여러 간담회 자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부분이 21대 때 지역 출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1대에 인천의 미추홀구에서 출마를 했는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당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수도권 판세가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2월 총선이 있는 해에 2월에 이르기까지 중앙당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중앙에서 당의 공중전에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비례대표로서 한번 혜택을 입은 사람으로서 저의 공천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에서 13개 의석이 걸려있는 인천의 선거가 굉장히 어려우니 그래도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지명도 면에서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는 젊은
그래도 정치인이 가서 뛰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하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서 거기서도 또 최선을 다했고 그때 저를 선택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 중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곳 의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정치를 하려고 제 다리에 힘을 길러서 찾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저울질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때보다 지금이 좀 나았겠죠. 의원도 한 번 했겠다. 대통령실에 있었겠다. 여건상으로는 저울질이라는 걸 아마 제가 하는 사람이었다면 조금 더 나은 여건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울질 같은 것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제가 성장하고 제가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 이곳에 제가 제 다리로 힘을 길러서 제 선택에 의해서 찾아왔고 의정부에서만큼은 정말 새 일꾼이다. 그리고 의정부가 키워주신 그러나 준비된 새 일꾼이다라는 자세로 뛰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신문 네. 기자가 약간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어쨌건 그 제3자들이 보기에는 낙하산 후보라는 지적도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천 출마를 하셨는데 그 서초갑에서도 조직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인천, 서초, 의정부 이렇게 해서 그 자기의 둥지가 아니라 그 철새적인 어떤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 지적이고요. 질문은 그 가족들하고 이사를 의정부로 오셨는지 그리고 오셨다면 언제 오셨는지 그리고 물론 당선되시겠지만 낙선되시면 또 의정부를 떠나실 건지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서 뭐 낙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철렁하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그 질문에는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그 처음을 누군가가 낙하산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낙하산 타고 안 내려오는 사람이 없겠죠. 저는 의정부에서 제 정치, 제가 제 의지로 시작하는 제 제대로 된 지역 정치의 첫 뿌리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에 계신 여러 정말 친구들 또 선후배 또 지역사회 여러 어르신 이런 분들께서 그 도전을 응원해 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를 왔고요. 제가 대통령실을 11월 중순에 그만두자마자 제 집을 구해서 어디 뭐 저 주소까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호원동 쪽으로 이사를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적인 부분이 제 다음 타임이기 때문에 네,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지금 제 먼저 손 드신 분들이 네. 많이 계신데요. 좀 제안을 좀 할게요. 먼저 드신 분이 지금 황민호 기자님이 먼저 드셨거든요. 황민호 기자님하고 한 분만 더 하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저 하시고 예 아니 지금 부장님 죄송한데 뒤에 지금 질문 많이 받아 괜찮아. 질문 많이 받아. 예 우선은 저기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1시 반에 국회 정론관에서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도 충분하게 또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또 시간이 많으니까 예, 네, 타임이 예, 있어서 예. 지금 그러면 한 세 분만 아니요 세 분이 너무 많으시네요. 두 분만. 두 분만 딱 네. 하겠습니다. 예, 예, 저 경원일보 네. 황민호 기자라고 하는데 두 예.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이 오영환 이제 의원님이신데 더불어민주당에 1년 전에 이제 총선 불출마 선언하셔갖고 지금 정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하시는 건지 좀 소식이 간감한데 이제 경쟁자는 아니지만 그동안 4년 동안 했던 그걸 이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전 후보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좋은 점이 좋은 점 평가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와 함께 의정부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잘하신다는 분도 있고 뭐 저는 주로 돌아다니면 못하신다는 분도 많은데 의정부 시정에 대해서 뭐 의정부 시 아까 여기 잠깐 출마 선언문에서도 언급하듯이 문제점이 많은데 갑 지역에 의정부 시장님이나 시정이 어떻게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어떤 현 상황인지 그거에 대한 진단이나 아니면 장점이 있으면 장점, 단점이 단점 이렇게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영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눈여겨본 그런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정치를 하시고 또 도전하다가 불출마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 불출마의 소회를 밝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좀 마음에 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영환 의원께서 의정부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의정부 그 자체의 어떤 그 의정 활동에 매진 하시는 그런 그 노력들만큼 아마 민주당 내에서 또 그분의 정치를 위해서 걸어가야 하셨던 길이 좀 많이 이제 힘드셨던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감이 그런 그 조심스러운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불출마하신 분이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정이나 뭐 시장님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평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임기가 4년인 지금 시장님의 1년 반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적어도 굉장히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정부 시장이 선거 때 의정부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것들의 방향성이 맞다라는 것이고 그 방향성이 맞다는 것에 시민들께서 강력하게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되시고 나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도 민주당 의원님들로 갑을에 두 분이 계셨고 또 시의회 또 상원도 아무래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펼쳐보고 싶었던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그 손발이 맞춰서 뭔가가 국회의 법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든지 또 시에서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들이 당신께서 충분히 아마 이렇게 제공을 받아서 마음껏 기량을 펼쳐보시기에 환경적인 그런 열악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총선 출마 선언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말 삼각편대가 의정부에도 필요하고 그것이 의정부의 변화를 위해서 총선이 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의정부 시장 이 삼각편대의 지향과 또 추진 동력을 같은 지향점 그리고 추진 동력을 갖는다면 저는 의정부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급상승하시고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지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경정민 시장입니다. 어떻게 우리 국민의 공간위에서 그 사고 당역 지역은 우선 추천, 그러니까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정부 가리 거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딱 떠보게끔. 지금 전략 공천 후보자로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 전 후보님 외에 또 4인 후보가 또 있어요. 각 지역에 총 5명인데 5명과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똑같은 입장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제 그 공관위 2차 회의 결과를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어제는 이제 기준이 발표된 것이죠. 우선 추천 지역, 단수 추천 지역에 대한 이제 큰 틀의 기준이 저희 이제 시스템 공천 하에서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속 과정을 저도 지켜보는 한 사람의 예비 후보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에서 결정하신 대로 누가 됐든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우리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할 것이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인사 올리겠습니다. 나가면 어떻게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시면 안 되지. 고맙습니다. 하루에 준비하면서 얼굴에 감사합니다. 아니, 요거는 그런 말씀 아니고 신고식 정원에 또안 되는 제가 페이스북을 아직 활성화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후보한다면 네. 4시. 네.